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봐 영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이니까 내년 상반기를 준비해보자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저의 스트리밍으로 열심히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일부는 그래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해보자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열심히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필수적이고 꼭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력서 작성이죠.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실 때 어려움을 느낀 점이 어떤 게 있는가 좀 봤더니, 이력서를 쓸 때마다 이것을 새롭게 찾아야 돼요. 어디든가 잘 정리해놓고 그걸 꺼내 쓰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뜨문뜨문 쓴다거나 지원하는 영역이 다르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문서도 새로 떼야 되고 확인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적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적었는데 내고 나서 알았네?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또 인사팀한테 전화해서 이거 괜찮냐 어쩌냐, 전화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부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영어 점수를 포함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정보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가 바뀌었냐 내가 놓쳐버리면 이거 완전 또 옛날 정보가 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를 지원하던 자소서는 빼더라도 이력서를 빼는 경우는 없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력서가 중요한 이유를 인사팀과 여러분 입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팀과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소서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력서일 거예요. 자소서는 안 읽어봐도 이력서는 훑어보거든요. 이 훑어보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백그라운드나 대략적인 방향성 정도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살아왔던 히스토리, 뭐 학교는 어딜 나왔고 전공은 뭐였고 어떤 자격증을 땄고 경력이라든지 대외 활동은 어떤 걸 했는지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왔던 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일관성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원자의 관심 영역이 뭐냐,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썼고 결과물을 냈던 게 뭐냐라는 것을 정말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력서라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어 할 때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면접에서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원자 입장에서 어때요? 지원자는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게 일종의 스토리가 되게 쓰면 됩니다. 나의 관심도나 방향성, 성장의 경로 같은 것들을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약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력서를 쓰다 보면 의도치 않게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하겠구나,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 나이, 공백기, 관련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력서를 쓰면서 면접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경쟁력이나 위크 포인트를 진단해 보기에 가장 팩트 중심의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검토하다 보면은 자주 하는 실수가 꼭 있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다다익선 고고익선입니다. 일단 모든 내용을 다 때려박는 느낌이 들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일관성을 보고 싶은데 일관성이 위배되는 내용까지 다 적는 거예요. 자격증과 대외 경험이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고익선에 해당되는 게 어학 점수라 학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필수적으로 작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필수적인 요소만 갖췄다면 고고익선을 굳이 지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지원하고 이 준비와 연결된 자격증 혹은 관련된 활동 정도만 남겨놓으면 되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원자 입장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나를 더 잘 어필하고 이런 강점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적으면 면접관 입장에선 해석해야 되고 조합해야 되는 내용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주 간단한 건데 틀린 정보를 넣는 거죠. 간단한 일자라든지 내용 자체에 오탈자가 있다든지, 사실 그거는 많이 쓰다 보면 여러 군데서 정보를 막 정신없이 빨리 입력하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소수의 글자가 틀리거나 일부 숫자를 잘못 넣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차피 증빙서류를 낼 거고 필요하다면 면접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쫄리거나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나 어떻게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팩트 베이스로 작성하되 직무와 연결된 내용을 그냥 담백하게 적는 것이 좋다.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은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 중심으로 작성해라. 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정보를 모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 정보를 모으는 거가 진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뭐 놓치는 거 없나? 괜히 이런 생각도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돕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직무능력은행제도인데요. 이게 이름이 직무능력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컨셉에 맞게 여러분이 뭔가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거기에 이렇게 저축이 됐나 봐요. 그 저축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용이하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취업 과정에서
교육, 자격, 훈련, 증명해야 될 요소 이 네 가지의 정보를 잘 모을 수 있도록 한눈에 관리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고요. 2023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취득한 직무 능력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시험 및 직업 능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앞으로 더 많은 기관과 연계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많지 않더라도 쓰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한번 딱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커리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보가 리뉴얼되고 스택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 은행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잘 관리하시면 어디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출력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아주 쉽게 꺼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직접 홈페이지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구글, 네이버 뭐 아무데나 들어가셔서요. 직무능력은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마치 진짜 은행인 것처럼 나의 직무능력 계좌를 지금 바로 발급받으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무능력 계좌를 먼저 발급받아야 되겠죠? 자, 직무능력 계좌 발급하기로 들어가셔서요. 손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니까 요거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계좌 발급 버튼만 누르면 쉽게 계좌가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러고 들어가시면 한 페이지에서 지금 자격, 교육, 훈련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박은 직무능력 계좌 업데이트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최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은행과 연계된 제휴가 되어 있는 곳의 모든 정보는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마치 그 마이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어느 계좌를 다 가지고 있든 연동시켜 놓으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계좌 이체까지 심지어 가능한데 그런 것처럼 나의 직무 역량을 한 곳에 정보를 모아놓고 업데이트만으로 내가 새롭게 받거나 점수가 올랐거나 새롭게 취득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서 앞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손쉽게 지원하시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직무능력은행이라는 새로운 제도와 함께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나의 커리어, 나의 성장 방향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이력서를 빨리 쓰거나 쉽게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나의 커리어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칸 한 칸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커리어가 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거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거기에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